자, 용을 용찬우 팟캐스트입니다. 지난 파일럿 에피소드에 이어서 용필남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차로 굉장히 좋은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왔고, 뭐 연예인분들도 오셨고, 그냥 약속한 건 아니지만 막 연예인분들이 나타나서 저희까지 해서 연예인이 4명이나 있던 아주 핫플레이스에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황당했던 거는 유익남님이 여기 맛있어요 하고 예약했는데 본인은 한 입도 안 드셨다는 거. 해명하시죠.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 용찬우님 이제 영상 보면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식곤증이 굉장히 심한 편이어가지고 점심에 뭘 먹으면은 계속 졸리고 힘들고 막 살짝 물르하고 그랬었는데 점심을 안 먹으니까 정신이 또렷해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무드가. 제가 간헐적 단식 영상을 딱 2년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원시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한 유사 이래로 한 4,000년, 5,000년 동안 항상 하루에 한 끼 먹었거든요. 한 끼 아니면 정말 왕족이면 2끼. 아침이 언제 개발됐는지 아시죠? 네. 네.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그 베이컨 소비를 촉진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인류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걸로 유전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왔고 수십만 년간. 그래서 아침 먹는 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파스트는 안 먹고 저는 요즘에 3일 이식 하거든요. 아니 2일 3식. 그러니까 하루는 한 끼 먹고 그럼 그 다음 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고파서 2끼 먹고 그럼 이제 좀 더부룩하니까 그 다음 날은 한 끼 먹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폭식하고 폭식이라기보다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근데 많은 다이어트 관련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는 참으면 이게 팍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다 먹는 날을 두면은 요요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포가 재생된대요. 그니까요. 세포가 재생되고 오토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네네. 그리고 생장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12시간 금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나온대요. 저는 이제 하루에 18시간 정도 하니까 6시간 정도 생장 호르몬이 나오는. 그러니까 근육도 더 잘 붙는 것 같아요. 막 그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어도 그냥 삼계탕을 사 먹으면 되니까. 네. 맞아요. 식단 따로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단도. 그 헬창 식단이 뭐라 그래야 되지? 바디 프로필 식단. 진짜 몸에 안 좋고 사람이 삭잖아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엄청 노화된다고 들었어요. 소화를 하는 게 그 위도 쓰고 장도 쓰고 몸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노화가 되게 빨리 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헬스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은 사람이 그냥 폭삭 늙어버리더라고. 막 개그맨 유명하신 분도 프로젝트로 했었잖아요. TV 네네. 프로그램에서 하고 나니까 진짜 노화가 확 오더라고. 그 뭐냐 그 바디 프로필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뭐 생리도 멈추고 그런다고 하니까 사람이 삶을 이제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자신의 그 기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물론 뭐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레드필님도 동의하실 여기 있는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자신의 젊을 때 예쁜 모습을 남기는 건 좋은데 그걸 꼭 다 벗고 남겨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한 30년 전만 해도 직업 여성들만 그런 화보를 찍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프로필 찍는 분들을 직업 여성이라고 막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다른 예쁜 모습도 많은데 왜 컨셉도 다 진짜 막 채찍 들고 찍고 막 왜 그거를 하나. 나중에 5, 60대 돼서 자랑스러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뭐 여사친이 없거든요. 그 아는 여자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냥 친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알게 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뭐 막 고속스톤에서 본다든지 지인이 이제 늘어나면서 너무 좀 충격적이면서 재밌는 현상이 그분들 인스타를 들어가면은 만났을 때는 되게 그냥 뭐 일반인이었는데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슬쩍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사진에요. 예, 어. 이제 바디 프로필이죠. 그래서 이제 뭐 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거 보면은 근데 이게 그분이 엄청 특별하게 뭐 머슬맨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 뭐 회사원이거나 뭐 보통의 삶을 사시는 분인데 이런 게 이제 문화로 트렌디하게 퍼지다 보니까 그냥 일반 여성들의 누드 거의 전 누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리긴 가리지만 그렇죠. 그런 누드들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은 되게 성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는 반면 미디어에서는 반대로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보면은 네. 되게 미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진해서 자기 엉덩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리는 여자들이 진심으로 성적 수치심이란 걸 느낄까?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보여주고 정말 고전적인 여성분이 누가 내 엉덩이를 훑어봐서 기분이 나빴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려놓으신 분이 엉덩이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죠. 그게 이제 성적 그 본능적 섹슈얼하게 이제 본능적으로 보이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랑 분리를 해놓고 여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있을 때 하고 그 SNS 상에서 하고 그죠? 근데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의 본능을 너무 그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 동물이고 뭐 나는 남자 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남자들은 그거에 반응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고려를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슬러처럼 입고 다녀도 슬러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을 너무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쿵 해봅니다. 그래서 레드필님의 의견이 네.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지만 그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앞으로도 올릴 영상이 나오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수치심은 다른 말로 죄책감이란 말로 치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죄책감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성적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송합니다. 여러 여자분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자들이 성적 죄책감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나올 방송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요즘 20대 여성분들 그리고 요즘 20대 남성분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95년생 이후로 태어난 이제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Z세대라 부르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들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 껍데기적으로 그 단어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어떤 사회적 영향이든 어떤 이념이든 또는 뭐 유교 사상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뭐 기독교적인 철학이든 진짜 진심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사람들의 행태와 그 행태를 만들어낸 마인드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목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관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계승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현대에 넘어와서는 그게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 자신의 성을 무기화하고 그것을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여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죄책감을 느낀대요. 근데 제가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찬우님 두 분 다 100% 공감하시겠지만 주체적인 삶이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 보면은 내 스스로에게 만들어서 내 스스로에게 어떤 주입한 내가 선택을 한 도덕 룰에 따라서 수치심을 느껴요. 예를 들면 제가 수치심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세상이 준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내가 나쁜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하면은 진짜 저는 수치심을 느낄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빈약한 근거로 저한테 수치심을 강요하면 저는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주체적인 삶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면 저는 뭐 그 사람의 개인의 선택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사회적 내러티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문화적으로 유행하니까 다 엉덩이 깐다. 아무 생각 없이 사회적 내러티브를 추종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적인 여성이고 신여성이고 다르고 여자들은 성적 억압을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본인들이 어떤 성을 형법을 이용해서 무기화할 수 있을 때는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주장하는 현실이 저한테는 되게 개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차은님이 뭐 이어서 다른 분들 의견도 제가 궁금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걸 죄책감이라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과연 지금 우리 젊은 이대년들 또는 20대 여성분들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남용할 수 있을까? 본인이 정말 그걸 죄책감을 느끼고 있나? 죄책감을 느끼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나?
그걸 죄책감으로 바꿔보면 좀 신선하게 와닿고 좀 자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생각 자체도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생각 자체가 주입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하려면은 커리어에 헌신하는 정도가 이명희 회장님 정도는 돼야 된다, 전 생각하거든요. 이명희 회장님 정도로 카리스마 있고 일에 헌신하면서 그 사업을 모든 거에 우선하는 그 정도 여자면은 주체적 여성이라 해도 되는데, 이제 행동하고 안 맞으면은 저는 주체적 여성이라고 생각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성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유효하려면은, 이것이 성립하려면은 여성의 성이 그 공개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의 남자하고 잔다든지 여성의 신체 부위가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그게 소셜 쉐이밍으로 이어져야 그게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여자도 남자처럼 자유롭게 성관계를 여러 명의 남자와 맺을 수 있다라는 사상과 성적 수치심은 이게 충돌하죠.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서 동시에 주장하면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논리학적으로.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고, 제가 간섭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유국가인데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주장하는 거는 자기 모순적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남자의 본능에 대한 그 이해를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제가 예전에 썼던 책에서도 다뤘지만 사람들이 성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생각하는 어젠다가, 뭐 예전부터 이제 미국 경찰도 이거를 얘기를 해서 사임을 했는데, 그 뭐 레이프, 강간을 당한 여자, 그러니까 옷을 야하게 입어서 강간을 당하면 그 야하게 옷을 입은 여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미투 운동이 번질 정도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시초가 됐었거든요. 어디서 감히 여자가 무엇을 입든 남자가 그 모든 남자 책임이지, 맞긴 맞는데 그 모든 남자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그 시각적으로 성적인 자극을 굉장히 크게 받고 여자들보다 훨씬 더, 눈에 그 조사도 있어요, 논문 자료에도.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게 어떤 그런 성폭행을 가하는 게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퍼센트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어떤 남성적인 본능이 충실하고 전두엽의 그 충동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만약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없으면 좋겠지만 유토피아처럼 그런 사람이 아예 없고, 뭐 그런 사람 뭐 거세시킨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게 애초에 가능하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있단 말이에요. 전두엽의 충동 기능이 약한 남성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범죄 그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남자가,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는 게 여자의 책임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약간 뭐 술 마시고 마약하는 파티에 가면은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안 가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슬러 쉐이밍 같이 옷 다 벗고 나가면서 절대 남자는 여자를 성폭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의도는 알겠고 그 마음도 알겠고 그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와 눈물도 다 이해가 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그 성폭행을 당하는 게 여자의 책임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그런 초이스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옷을 야하게 입어도 되는데 대부분의 99%의 남자는 그 야하게 입는다고 해서 뭐 쳐다볼지언정 절대 뭐 성적인 행위를 절대 안 할 거다. 근데 0.0001%의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남성이 그거를 봤을 때 주변 남자들이 그거를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그 여자가 노출이 되면은 그런 범죄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야하게 입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그런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익남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정말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정말 좋은 말이 탈무드에 있거든요. 탈무드에 이제 엄마가 집에다 이제 막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다 유대인이고 훔쳐가지도 않는데 그 자물쇠를 왜 채우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 그것도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좀 삼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정직한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탈무드 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5차로 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면은 굉장히 치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운전자 잘못도 있잖아요. 좀 그런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도 자기 탓이죠. 예전에 그 앤드류 테이트 동생이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그 우범지대에서 $100짜리를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면은 훔치는 놈이 나쁜 거긴 하지만 그렇게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험한 상황에 넣는 거라고. 어리석음. 네, 어리석음이죠. 그거는. 이게 약간 유토피아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사상적으로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야하게 입더라도 남자는 절대 강간을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죠. 근데 0.01%의 전두엽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전에 법적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뭐 통계적으로 네. 아웃라이어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남자를 위해서 야하게 입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엑셉셔널한 미친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그런 게 조성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도 여성 혐오가 된다고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런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지켜주는 게 남자의 의무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가 아웃소싱해서 하는 거예요. 경찰이. 공권력이. 원래는 남편이 해주던 거고, 남편 아버지가 지켜주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뭐 토론에 어떤 여성분이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 오셨는데, 이제 그런 뭐 남자들에게서 뭐 그런 불안함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지켜주는 게 경찰이 더 잘 지켜주겠냐, 아니면 본인의 아버지나 남동생이나 남자친구가 더 진심으로 지켜주겠냐. 당연히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남자를 미워하냐? 지켜주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지켜주는 사람이 남자인데 왜 그러냐는 거 하니까 바로 갱생됐어요. 그 문화적 매스미디어적으로 지금 얘기 들으면서 소름 돋았던 게 지금 그거를 해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로, 왜냐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 자체가 전부 경찰 국가로 하도록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 동료 남자들을 이 여성들로부터 떼어내려면은 문화적으로 남성 혐오를 하게 해야 되고, 남자의 어떤 그 본성적인 자질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이렇게 원죄 같은 걸로 만들어야죠. 턱식 매스큘리니티로 음. 그 유해한 남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이게 어떤 어젠다가 들어갔거나 목적이 있는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되게 그냥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남자들의 역할을 다 없애버리고 국가가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방향이 그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진짜 자기 여자들한테 도움 되는 거는 정말 24시간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거는 아버지, 가족, 남자친구, 남편, 이런 사람, 이런 남자들이거든요. 그거를 왜 경찰한테 아웃소싱하고 하려고 하는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경찰의 의무는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지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물론 대다수의 경찰분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겠지만 아하. 아닌 분들도 가끔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경찰이 진정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은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제때 출동하지 못해서 또는 주변 어떤 사건이 있는 현장에서 어떤 시민이 강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은 칼을 든. 근데 신고를 했는데 제때 출동하지 못해서 칼부림이 나는 바람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럼 그 경찰은 처벌받나요? 안 받죠. 안 받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잠깐 딴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든 상대로 폭력을 쓰는 거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러면 공권력에 의존하라는 건데 공권력도 제때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비슷한 예시로 어떤 여성분한테 혹시 경찰에 신고해 보셨냐, 대한민국 경찰이 출동하는데 몇 분 걸린지 아냐 여쭤봤거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5분, 10분 걸린 적도 있어요. 교통에 따라서는. 제가 최근에 불러봤는데 네. 7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 전화 기록이 남잖아요. 네네. 7분이면은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는 10초도 긴 시간이거든요.
2분이면 죽어 주먹으로 때려도. 작전 UFC 라운드가 5분인데 네. 그거 생각하면 5분 만에 얼굴이 그렇게 되는데 작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진짜 뭐 폭격을 하거나 하는데 1, 2초의 오차도 클 때가 있거든요. 1, 2초 오차도 작전을 하다 보면은 생사가 오가는 그런 타이밍인데 아쉽게도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는 못 믿지만 공권력을 믿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한번 술 먹고 길가에서 쓰러져 본 적도 있지만 뭐 119 구급대분들 빨리 오시곤 하고 경찰분도 저희를 돕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를 진짜 도와주신 분들은 지나가던 시민들이거든요. 동료 시민들. 훌륭한 제가 술 먹고 남자들. 쓰러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청년 괜찮냐고 제가 20살 초반에 한 이틀간 잠 안 자고 술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취소하겠습니다. 훌륭한 여성분들. 제가 네.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성세대 아주머니들은 훌륭한 네.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주변에 여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 핸드폰 뒤져가지고 제 가장 최근에 했던 제 친구 전화번호 걸어가지고 119도 불러주고 여기 당신 친구 쓰러졌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그 형제의 파수꾼이다. 시민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진정한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이웃집끼리 좀 못 살던 집이었지만 여름에 서로 현관문을 열어놔서 서로 집을 마주보게 했어요. 그 양파 떨어지면 서로 빌리고 가끔 저녁에 초대해서 먹고 정말 그게 전통적인 어떤 그런 청교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형제의 우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가 그 마지막 그게 마지막이었죠. 네. 요즘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점점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담배를 피웠는데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훈계를 했고 저희는 그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했잖아요. 최근에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담배를 피니까 하도 뭐라 하면은 학교 폭력이 뭐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을 불러가지고 과태료를 매겼어요. 자기 제자들을. 그런 사건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점점 말씀하신 대로 경찰 국가로 간다는 게 모든 거를 다 공권력으로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 찬우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탈무드의 말. 좌물쇠를 잠그는 거.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한참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좀 과격하게 어떤 아젠다를 민다고 제가 판단했을 시절이 이제 2016년부터 18년인데 그 중에서 하나 바뀐 게 찬우님은 잘 이용 안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전철을 애용했기 때문에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몰카 사건에 있어서 그 전에는 어떤 표시가 붙여 있었냐면은 촬영당하지 않게 주의하세요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불편해했냐면은 왜 그거를 촬영 당하는 쪽이 조심해야 되죠? 찍힌 쪽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찍은 쪽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게 저희 학교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우리가 다 학교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강도가 그걸 몰라서 강도질을 하나요?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아니, 법을 안 지키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거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전 그 말이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자 치마 속을 찍으면 안 되는 거 몰라서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짧은 치마를 뭐 소위 말하는 뭐 그때 당시 유행했던 똥꼬 치마 이런 거 입었다 치면은 자기가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피해 당하기 싫으면은. 미친놈들을 조심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선택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친놈들이 미친놈인 이유가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안 지키는 애들한테 사람을 먹으면 안 돼요라고 해서 호랑이가 안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정확히 이게 동물적 지능과 별 차이도 없고 그리고 조던 피터슨 덕분에 유명해진 연구지만 IQ가 높은 쪽에 남자들이 많이 몰려있지만 동시에 약간 좀 IQ가 낮은 쪽에 남자들도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된 남자들이 있어요. 동물적인 충동적인 남자들이 남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살인범도 남자가 많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인에 의한 피해자도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제외하고 강력범죄만 보면은 폭행이든 살인이든 그런 강력범죄들의 피해자도 남성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성도 서로 남자들끼리 맞서게 싸우니까. 네. 남자들끼리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이런 맥락들을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좀 이건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뭘 느끼냐면은 요즘은 단 하나라도 좀 스스로를 폴리스 유얼셀프 해라. 이게 레드필에서 롤로타 마시도 한 말인데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미국 여자들은 단 요거라도 여자한테 폴리스 유얼셀프 조금 너희를 좀 조절하세요. 너희를 살짝 좀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라 주장한다는데 정확히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거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가방으로 좀 가리는 게 대단한 손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 자존심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주의해야 돼?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 나는 당당한데 나는 내가 오히려 피해자 입장인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피해자 아이덴티티를 왜 좋아하겠어요? 난 그러니까 약간 좀 피해자니까 세상이 나를 대접해줘야 되고, 피해자니까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체적인 여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짬뽕 되는 건데 아무튼 제가 좀 제일 어이없던 게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하는 질문이 그럼 본인은 현관문 안 잠그세요? 제가 이 질문 항상 했거든요. 현관문에 문고리가 왜 있습니까? 이거 현관문 문고리 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문 잠그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현대적인 여성들을 하나로 하기에는 안 그런 여성분들이 요즘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제가 똑바로 정신이 박혀서 제 주변에 그런 여자들을 안 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좀 깨어나는 여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그 상이 잘 그 뿌리를 쫓아가면은 여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를 틀어주는 애들이 누군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ESG적으로 좀 검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닌 경우가 100%예요. 이거는 감히 10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한 말을 자기가 옮겨와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또 레드필에서 그래서 제가 방금 한 얘기들이 사실 레드필에 다 나오거든요. 제가 또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냥 여자는 시선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 저는 여성의 본능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아요. 다만 저는 여성들을 비난하고 싶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이런 여성들의 특징이 발현이 되면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짝 뭔가 이용하려는 그런 모종의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찰국과 같은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방향으로 좀 세상이 갈 지금 약간 살짝의 위험도가 있지 않나. 저도 요즘 좀 채널의 스탠스를 많이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1년간 해보고 느낀 게 단순히 여자들한테 비판이나 비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댓글, 왜냐하면 저한테 와서 소통하고자 하는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아까 잠깐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좋게 보신 여성분들조차도 가끔은 이게 본인이 여성이다 보니까 좀 시야의 한계 갇히거나 또는 사고방식의 한계 갇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싫어하지 않고 저한테 호의적인 분이시고 제 얘기를 귀 기울이신 분이신데도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정정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통 그 팔로워 기질을 타고나요. 성적으로도 마조이스트 성향이 80%고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주입하는 그 엘리트들, 그 사람들이 문제지 그 공격의 화살표가 그런 말을 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 애들한테 욕해봤자 그 걔네들은 걔네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혐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여자들을 욕하면은 그거를 원해서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거거든요. 이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욕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해결책으로 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이게 사회가 좋아지지. 그렇게 욕하고 끝나면은 정확히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자가 이제 자기 세상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기제 자체도 사실 육아 그 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제가 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여자를 보듬고 리딩할 수 있는 좋은 남자들이 많아지면 더 이제 해결돼요. 해결이 돼서. 근데 제가 아까 용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진짜로 좀 저희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 좀 전까지 약간 너무 암흑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말이 절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뭐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심지어 여성 팬들도 많아지셨잖아요. 여성 팔로워들이 레드필 채널 자체에도. 제 채널 고액 후원자 중에 여성분들이 많아서 저 깜짝 놀랐어요. 6%밖에 안 되는데 전체.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해외에도 이제 레드필 채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채널을 하다 보니까 꼭 굳이 저희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퍼져가면서 그 뭐 계속 하는 말이지만 그 혼돈의 끝에 다 이다르면 이제 질서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얼굴을 공개해서 해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되게 저를 진취적으로 만들더라고요. 되게 진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차은님 만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남님하고 차은님 만나기 전에 저는 어제도 라이브에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눈에서 도끼가 빠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맞아요. 네. 그 분노의 감정이나 투쟁하는 마음은 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저희는 저는 찬우님의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찬우님은 그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을 인위적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방송에서. 저는 그거를 자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전 법에서 많은 배운 철학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저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자연법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이 듣고 설득이 됐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학교 초반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시들었는데 I got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I got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on racks. I got racks on racks on racks on